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7월경부터였습니다. 우병우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그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러날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당과 여당 일각 그리고 조선일보와 나를 세우면서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박근혜 씨의 적극적인 뒷받침 아래 말입니다. 그래서 우병우 일개인이 정권 위의 권력인 조선일보마저 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상대로 무너졌습니다. 다만 그 붕괴는 순식간에 상상하지도 못할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 박근혜 씨가 최순실에게 문건을 주었다고 시인한 시점 이전까지 하야를 주장한 목소리는 얼마 없었습니다. 얼마 없었던 경우 중 하나가 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청취자가 논리가 비약된 거 아니냐, 그게 현실성 있는 주장이냐 하더니 역풍을 우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하야는 이제 대세자, 대의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박근혜 씨 아버지 박정희 씨가 궁정동 안가에 들어가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격한 싸움을 벌이다 총구를 자신에게 돌릴 그 시점까지 박정희 18년 철권 권력이 무너질 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과연 하야할까? 어제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제멋대로 책임 총리를 선임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예견됩니다만 또 당사자가 제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씨는 끝내 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앞날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결국 박근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짠 역사는 마지막 국면에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레 또 다음 주 토요일 기록적인 인파가 서울 시내를 뒤덮으면 어찌 될까요? 이들이 박근혜의 하야를 한 목소리로 외친다면 어찌 될까요? 권력은 지속하고 존립할 명분과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의 권력이 붕괴된다면 이것은 4.19 혁명의 뒤를 잇는 또 다른 민주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송 듣는 분들, 여기에 일원이 돼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깁시다. 11월 5일 광화문 광장, 11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두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직장 가입자에게는 없는 인두세가 지역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모두 지역 가입자라는 것에서 인두세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제도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뽕업한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새 총리를 세운다고 하고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조차 통보도 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대표 이정현, 당 원내대표 정진석 둘 다 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당대표로 영입하려 했던 국민의당, 뒤통수를 맞았지요. 심지어 교체 대상인 황교안 총리도 몰랐다고 합니다. 김병준 발탁에 누구의 그림자가 보이느냐.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꼽힙니다. 물론 당사자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당과도 소통 못하는 박근혜 씨, 실은 경제부총리, 외교안보수석, 정무수석도 대통령을 단독 대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죠. 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체계로 독대한 사실이 기록된 업무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씨가 직접 삥 뜯은 것은 아닌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안종범 씨와 공모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대기업들을 강요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최순실이 정기적으로 일요일 저녁 청와대에 들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민대 김병준 교수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수습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상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던 당시 새누리당은 중진 의원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개각 명단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권 역시 기습적인 개각 소식에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김병준 교수를 당의 차기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는 김병준 교수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청와대 정진철 인사수석 역시 이번 개각을 발표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말이 나오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번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만 놓고 보자면 당의 공식 라인이 작용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모두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김병준 씨를 총리로 추천했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이번 발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당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국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며 박근혜 씨를 비판한 동아일보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내각 발표가 박근혜 씨의 이선 후퇴의 뜻을 담은 거라며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내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진정 그런 의미라면 왜 사전에 야당과 상의하지 않은 것인가?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꺼이 받겠다고 자청했어야 옳았다. 지금은 대통령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고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 시기를 놓치면 그땐 하야하라는 외침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인선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3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국회 인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들과 달리 총리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청와대에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와 친노 진영의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199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이후에는 참여정부의 핵심으로 활약했는데요. 참여정부 내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6년 교육부총리에서 낙마할 때부터 친노 진영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의 초청 강연과 보수 성향 일간지 기고 등을 통해 친노, 친문 진영에 비판을 가했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업무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기업 총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박근혜 씨와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회의록에 의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정책조정수석일 때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은 K스포츠재단에 80억을 추가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며 이중근 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은 조건을 내건 부영그룹의 돈을 받지 않았고 지난 5월 국세청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순실이 기업들의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까지 동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겨레가 K스포츠재단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문건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항은 VIP에게 보고하지 말아달라. 어떤 사항을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것일까? 최순실은 지난 2월 배드민턴 팀 창단을 K스포츠재단에 지시했고 재단 관계자는 이 내용을 포스코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배드민턴 팀 창단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안종범 수석은 중간에서 조치를 취해 포스코는 결국 여러 종목을 모은 스포츠재단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K스포츠재단에 19억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 처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을 VIP에게 보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재단 관계자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K스포츠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안종범 씨가 어젯밤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이 공모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강제 모금에 개입한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소추 대상이 아닌 대통령은 조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법무부 검찰 아닙니까?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뇌물공여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혐의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것은 대통령 박근혜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없겠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이 취재한 결과 최순실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박근혜 씨를 독대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문고리 권력 3인방도 대부분 함께 모여서 최순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출입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문, 11문이 아닌 영빈관 쪽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2014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은 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서울신문 보도 또 보겠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최순실을 누구보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청와대를 제 집처럼 굴며 이것저것 관여해서 청와대 사람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매주 일요일마다 청와대에서 저녁을 챙겨 먹고 음식까지 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을 자고 갔다. 이 말에 수긍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윤회를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TV조선에서 최순실의 의상실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당시 대통령 제2부속실 소속이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의상들은 얼마 뒤 대통령 박근혜 씨가 공식 석상에서 입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11월
최순실과 사이가 악화되자 앙심을 품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고영태는 TV조선에 이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김병준이 총리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내가 하야할 것 같아서 총리 안 한다고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카카가 아무 통보도 없이 김병준을 총리로 세우자 안철수, 박원순 이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마저도 카카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철부지 혼자 까부는가 했더니 이젠 안철수, 박원순까지? 안 되겠네요. 문재인 저격수 조경태를 총리로 세우세요. 그럼 아직 하야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도 가세할 거 아니겠어? 카카, 저도 김병준 총리 반대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모르고 현 총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총리 인선을 해놓고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 국회 무시로 과연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씹새끼. 가능해. 나는. 내가 보통 멘탈이니? 보통 멘탈 아니지요. 자기 멘탈을 무당 점쟁이한테 몽땅 맡긴 멘탈! 카카가 제멋대로 총리 임명해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를 넘겨서 소집된 국회에서 최소한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국무총리로 인준되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9.2%, 2번 51.6%, 3번 51%, 4번 33.3%, 5번 67%.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곡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약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랴?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에서 외칩시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북한에 수해 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한 모양이지요? 예.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도 역시 그동안 차가웠었는데, 수해 지원을 명분으로 관계 회복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어제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34억 원의 긴급 인도 지원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수해는 지난 8월 말에 있었죠. 이미 중국 적십자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있긴 했었는데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무상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에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의 류전민 부부장이 한 열흘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평양에 가서 이런저런 협의를 했고 북중 혈맹의 상징이라고 하는 북중 우이탑에다가 꽃을 헌화하면서 이미 관계 회복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예. 그 류전민 부부장이 그때 평양에 간 공식적인 이유는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회의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 국경공동위원회 듣기 이 이름만 들으면 무슨 국경 획정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교역 문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일종의 양국 경제협의체라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예.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가 마련되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만큼은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행보였습니다. 예. 결국 이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대북 제재는 효용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한국하고 미국이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지금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한 지 2개월이 가까워졌는데도 소식이 없는 건데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그러면 이제 바로 정권 교체기로 접어들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거기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대북한 제재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의안이 만약에 채택이 되더라도 한미 양국이 그동안 이렇게 공언했던 수준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러시아도 어제 극동개발부 장관이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참. 자, 중국이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을 줄이기로 정책을 결정했다. 이 소식도 있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국가여유국이 불합리한 저가 여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한국 여행 상품을 규제하겠다라는 뜻이었고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당일치기 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라고 여행업계에 종용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연합뉴스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뭐 당일 관광이라고 하니까 북중 접경 지역 도시에 있는 여행사들이 주로 판매하는 상품인데 신의주 반나절 관광 이런 상품들이 이미 중국 쪽에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역시 북중 관계의 회복 또 한중 관계의 악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미국과 중국이 크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말이죠. 그 필리핀이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말레이시아도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예,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다 중국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는 당사국들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들을 포섭해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전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필리핀에 이어서 말레이시아까지 중국 쪽으로 붙으면서 중국이 미국에 판정승을 거두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말레이시아를 포섭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예,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이라는 총리가 그저께 베이징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중국이 돈보따리를 아주 크게 풀었는데요. 러시아 해군 초계함 개발 등등 해가지고 28개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 사업을 하기로 두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군사 장비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말레이시아 동부 철도 건설 사업도 중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리전민 중국 외교부 부장 평양에 갔다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번에도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해군 협력을 강화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런 협력 사업들이 남중국해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미국 참 낭패겠네요. 우군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또 잃은 셈이 됐으니 말입니다. 예, 몇 주 전에 중국이 필리핀에 27조 원, 무려 27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고, 또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약속했고,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중국이 열심히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중국의 자금력이 동원되고 있고, 또 외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사업이 이제 2, 3년 내로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은 이쪽 지역에서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이런 흐름에 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시점을 그 중국이 노린 면도 있을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아무래도 미국은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또 대외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이런저런 갈등과 경쟁을 하고 있고 또 IS 퇴치 운동 이런 것도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지나서도 적어도 남중국해 문제에서만큼은 중국하고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남중국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만큼은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 편향의 보수 정권이 한국에 계속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편향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의 철도 연결 구상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신 바 있었는데요. 자, 이 철도 연결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가스관 연결도 구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일본 산케이 신문이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천연가스를 일본으로 싸게 끌어들여오기 위해서 사할린에서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 그리고 일본 본섬의 동해안 이런 곳을 거쳐서 도쿄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는 구상이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12월 다음 달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영토 갈등에 관한 큰 타협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스관 문제까지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일본 영공에서 아주 거대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영토 분쟁 관련해서 까불지 말라고. 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볼 일인데, 사실 사할린 천연가스는 원래 한국에 끌어오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를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 남북을 가로지르는 가스관을 놓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계획의 관건은 당연히 탄탄한 남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는 바람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가스관 연결 구상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철도 연결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가스관 연결은 철도보다는 비교적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도 한 가닥하고 한국 쪽으로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난달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철도가 만약에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러일 간에 직접 연결이 된다면 한국이 크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하고 철도에 있어서는 괴가 협계냐 관계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일본과 러시아가 직접 연결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오직 국내 정치용으로만 지금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 국가의 물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 호남 KTX가 이제 개통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과거의 호남선을 이용해서 광주, 목포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대전을 들렀는데 새 호남 KTX가 생기면서 대전을 안 거친단 말이죠. 이래서 서대전이 상당히 소외가 됐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서대전역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친노무현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말이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병준 씨? 예, 저는 사실 전혀 평가를 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게 김병준 씨가 총리 후보자로 임명이 됐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정치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일단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밤 뉴스로는 사실상 수락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씨하고 독대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종용도 자기가 추천했다 이런 뉴스가 밤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락 여부를 밝힌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제 기분은 수락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락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독대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거부를 안 했을 거고, 이제 마지막에 여론이 하도 험악하니 하루 더 짱을 보겠다는 건데, 참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수준이 제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느낌은 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복이 없으셨구나. 송민순, 김병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어제부터 계속 궁금한 거지만 권력이라는 게 뭔데 박근혜 밑에서 총리를 할 생각을 할까? 이게 저는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김병준 후보자에 대해서 할 말은 전혀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셨던 그 칼폴라니 연구소 지금 소장이신 정태인 소장님께서요. 어제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예. 그걸 보고 그 김병준 임명 이야기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 삼성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정태인 소장님께서 올리신 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자도 빼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글이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가감없이 풀텍스트를 읽겠습니다. 국회 통과도 의문스럽지만 인수위가 끝날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이죠. 인수위가 끝날 때 김병준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원했다. 대통령이 고립무원일 때 지방자치연구소로 찾아간 공로 하나로 인수위까지 온 사람이다. 결국 이정우 교수가 정책실장이 됐고 김병준은 정부 혁신위원장이 되었다. 이 위원회의 초대 기조실장이 이번에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주이다. 어느 날 새벽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 부동산 관련 얘기였는데 말미에 경제보좌관으로 누가 좋으냐고 물었다. 당시 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이었고 경제보좌관은 사무총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었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미 인선의 기준으로 국제금융통이 제시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이동걸 박사를 추천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정태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동걸 박사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동국대 초빙 교수이신데 굉장히 진보적인 경제학자세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님, 정태인 소장님과 함께 경제개혁 3인방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근데 왜 오해 소지가 있냐면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이동걸 씨라는 분이 네이버에 이동걸을 쳐보면 KDB 산업은행 회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참여정부 때 경제개혁 3인방 했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산업은행장을 하고 있냐고 변절했냐고 헷갈리시는데 이 두 명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장 이동걸 씨는 쭉 은행권에 있었던 은행인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동걸 교수님은 학자시고요. 이름이 참 드문 분인데 금융 쪽에 있는 이 두 분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정태인 소장님께서 언급하시는 이동걸 박사는 굉장히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십니다. 이제 이동걸 박사를 추천했다는 거죠.
금융통이요 국제통인이 안성맞춤 아닌가. 이동걸 박사는 참여정부 초대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지만 삼성생명 문제로 위원장과의 갈등 끝에 사표를 던진 상태였다. 아, 참 미안했는데 잘 됐네요.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십니다. 예. 청와대에서 나와 바로 이정우 정책위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수석과 만나 이동걸 박사를 경제보좌관으로 밀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문수라는 제세 사건으로 옷을 벗었던 옛 재경부 관료였다. 대통령도 좋다 했고 더구나 이정우 위원장과 문재인 수석이 합의를 했는데 누가 뒤집었는가. 나중에 들은 바 김병준이 그랬단다. 이유는 우습게도 경기고 동문들한테 신망이 없다는 것이었단다. 하하하. 대쪽 같은 개혁파가 보수적인 경기고 출신 관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실은 삼성이 막았다. 경제보좌관 이동걸, 사무처장 정태인 조합이 그들에게 얼마나 껄끄럽겠는가.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광재가 삼성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보했기 때문이다. 즉 이광재 연출, 김병준 실행작이 정문수 경제보좌관이었던 것이다. 나는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에서 김병준과 수도 없는 회의를 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 아이디어도 이론도 없기 때문이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가 입을 뗄 때마다 어휴 저 바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영민한 대통령 밑에서도 한 게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밑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책임 총리? 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제대로 된 거국 중립 내각, 과도 내각을 만들려는 중간에 불쑥 끼어든 걸 권력용 말고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가 겉으로 드러난 딱 하나의 연결고리는 영남대 출신이라는 거다. 뭐 들으신 분들은 김병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태인 소장님의 인물평을 아마 관심 있게 들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김병준 씨는 정태인 소장님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에도 삼성과 밀접한 관계였고 경제개혁 3인방 중 하나인 이동걸 박사를 내치는데 뒷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해보면 정태인 소장님께서는 속으로 어휴 저 바보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는 거니까요. 정태인 소장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정태인 소장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지만요. 예. 그런데 정태인 소장님의 인품은 제가 두세 번 뵌 바로는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정태인 소장님이 하신 말씀 믿습니다. 100%요. 제가 여기서 특히 관심 있게 들은 건 뭐 김병준 씨의 능력이 아니고요. 삼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삼성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광재 씨를 중심으로 친삼성파가 득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김병준 씨가 지금 죽지도 않고 또 살아서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 총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삼성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삼성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35억 원을 정유라한테 뭐 말을 사고 어쩌는데 직접 갖다 바쳤다고 하죠. 삼성한테 35억 원이 돈이었겠습니까? 실세딸을 관리하는데 저 정도 돈은 껌값이죠. 제가 뭐 이런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2003년에 시사저널에 실렸던 그 기사인데요. 2003년이면 노무현 정부 초기죠. 이때 재경부 고위관리가 그 시사저널에 고백을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기관 시절에 미국 유학 갔을 때인데 조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중년 남자가 유학 생활에 여러 번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유학에서 돌아와 몇 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삼성 직원이었고 그 삼성 직원은 내 담당자가 돼서 회의에서 가끔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무시무시한 거죠. 재경부 고위관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조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리고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삼성 직원이었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재경부 고위관리가 됐더니 짜잔 하고 나타나서 저 기억하시죠? 이러고 삼성 소속의 자기 담당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조깅할 때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요. 예. 시사저널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그 인수위 경제분과에서 일을 했던 한 행정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선배가 식사나 하자고 해서 갔더니 삼성 정보맨이 나와 있었다. 그가 며칠 후 생일이라고 도서상품권을 보내왔다. 예. 삼성이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친삼성그룹으로 분류가 됐던 김병준 씨가 지금 책임 총리를 한답니다. 난국을 수습한다고요. 뭘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겁니까? 예, 나라를 최순실 공화국에서
이재용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예. 최순실을 치우고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그 다음에는 삼성과 재벌을 혁파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한 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최순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우는 과정에서 삼성을 갖다 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김병준 씨가 총리를 수락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성이 아직도 국민을 호구로 보고 끊임없이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빼든 칼이 그렇게 무딜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뭐 박근혜가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하건 말건 정치권이 통과를 시키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박근혜 퇴진을 향해서 조금씩 더 힘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주에서 정유라에게 말 뒷바라지를 했던 삼성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의 임무인 거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국 덕에 저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 인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송민순, 김병준, 예, 기회주의자들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뭐 나름대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일에 전혀 개의치 말고요. 굴하지 말고 자치의 권력을 가진 시민들이 시민들의 길을 꿋꿋하게 계속 가서 박근혜 퇴진을 이뤄내고 삼성까지도 책임을 물리는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삼성 소식과 정태인 소장님의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 참. 김병준 씨가 그 2012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허문영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씨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문화 게릴라 아니냐. 게릴라가 왜 정치에 들어오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더라고요. 예. 왜 교체가 불가피한 정권의 패전 마무리 투수로 들어와야 했느냐 이렇게 또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질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뉴스 다 그 사람 이야기인데요. 예.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가 됐는데 예. 제가 그 김병준 씨는 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태인 소장님 글을 보고서야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지만 임종용 경제부총리 후보는 발표를 보는 순간에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국민들하고 뭐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종용 씨는요 그 영혼이 없는 전형적인 모피아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MB의 청와대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2011년에 국무총리 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전형적 MB 측근이었죠. 심지어 이 사람은 국무총리 실장 당시에 그 MB 정부가 자원외교 총괄 회의를 1년 2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게 에너지 협력 외교 자원협의회라는 건데 예. 이게 그 자원외교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그런데 이 회의 주재자였습니다. 임종용 씨가요. 그러니까 자원외교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또 웃긴 건 그 2012년 말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2013년 1월에 인수위 시절이죠. 이때도 임종용 씨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MB 정부의 국무총리 실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감사원이 발빠르게 새 권력인 박근혜 씨한테 아부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뭐 이런 감사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새 권력이 옛 권력인 이명박을 두드린 거죠. 근데 이때 임종용이 나서서 국무총리 실장이 감사원 발표는 엉터리다. 4대강은 큰 문제 없다. 우리 총리실이 다시 검증하겠다 이러면서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MB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MB의 가장 큰 실책이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사와 자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추궁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보통 박근혜 씨의 그 성정을 보아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 기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선자 시절에도 MB편에서 4대강을 옹호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2015년 3월에 갑자기 금융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당시에는 야, 물밑에서 더럽게 딸랑거린 모양이다.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멋있게 턴을 해가지고 얼마나 영혼 없는 소리를 했으면
MB의 마지막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이 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수 있냐. 그러네. 야, 이 사람 진짜 정말 극적으로 딸랑댔던 모양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성정을 잘 나타내는 게 금융위원장을 맡을 때요. 그때 가계부채가 정말로 엄청나게 늘어나던 때였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에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가 그 분기별로 한 5조 원 정도 늘었는데 최경환 씨가 부총리 맡아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자마자 2014년 4분기에 무려 30조 원이 늘었거든요. 평소보다 6.6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임종용 씨가 그 금융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런데 이때 임종용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계부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당시 매일경제 신문 제목이요. 2015년 3월 9일째 제목이 이랬습니다. 임종용, 벌써부터 최경환과 코드 맞추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영혼이 없는 공무원인 거예요. 이명박 때는 이명박 빨다가 실권이 박근혜로 넘어왔는데 최경환하고 어떻게 잘 엮여가지고 최경환이 부총리 시절에 금융위원장 되니까 또 그 최경환 빨다가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취임 일성이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였는데 금융위원장 시절에 취임을 하자마자 2분기 증가액이 32조 원, 다시 한번 신기록입니다. 3분기 증가액 34조 원, 또 신기록입니다. 4분기 때 사상 처음으로 1200조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임종용 씨가 신년회동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대출받는 시점부터 조금씩 갚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관행으로 정책시켜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실상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냐고요, 이 사람은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임종용 씨가 3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부총리 취임 일성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 그리고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 개소리야. 아니 이분이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자기가 한 말을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이분이 불과 한 달 전에요. 10월 6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이다. 강남 3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10월 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취임하면서 난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고.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된다고.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어도 그렇죠. 제가 더 황당한 건 이분이요. 9월 달에 금융노조 총파업할 때요. 네, 은행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금융노조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개별 직원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다. 각계 격파를 한 거예요. 현직 은행장들한테요. 예. 현행 공무원이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 파업에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를 하는데 직접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한 겁니다. 노동법 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리고 임종용 씨 그때 은행장들한테 조합원들 합법적 파업,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 방해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죠. 이 총파업을 방해한 거예요. 대한민국 형법 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한다. 형법 31조 위반입니다. 형법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임종용 씨는 형법 123조도 위반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금융노조가 임종용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앉혀요? 뭡니까 이거. 노동자들하고 한판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뭐 박근혜 퇴진은 당연한데 진짜 제가 그 엊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빨리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강력한 정부가 노사 대화합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조의 고소를 당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방해한 임종용을 경제부총리로 내세워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임종용, 김병준 개각을 보면서 얘들이 진짜 한번 붙어보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 의욕이 어제 활활 생기더라고요. 진짜 물감총 고소원이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 진짜 안 그래도 정말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반성을 모르는 사악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에 민중총궐기 집회가 있고요. 시민들의 힘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이 오만방자한 정권에 시민의 힘을, 시민 자치의 위력을 정말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전투 의지가 활활 타올라서 임종용 씨의 부총리 지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정치를 잘 몰라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그냥 서리 상태에서 끝나겠네. 하루빨리 하야시키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힘있게 푸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집으로 가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선녀를 자처하며 기업들로부터 시주를 걷다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동지께서는 낮술을 먹었는지 주인을 좀채 못 알아보는 전직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순실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신자 안종범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앞잡이 안종범은 감히 최순실 동지를 모른다고 발뺌했다. 최 동지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곰탕 국물 빛깔처럼 새하얀 지식 수준을 자랑하는 최순실 동지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덱, 더 블루K 등 복잡하고 치밀한 슈킹 방법들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었겠는가. 모든 배후에는 경제수석까지 해먹은 바 있는 안종범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순실 동지를 못 알아보고 슈킹 행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안종범은 순진한 최순실 동지를 꼬드겨서 기업들을 슈킹했다고
선녀 최순실 동지의 나무꾼은 안종범 본인이었다고 검찰에 자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종범은 최순실 동지와 대변인 박근혜가 직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거래로 이름난 곳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가 아닌가. 게다가 중고나라는 좋은 중고딩들도 있으나 일부 중고딩들의 무례함과 사기 행각도 없지 않은 곳이다. 안종범이 최순실 동지와 박근혜의 직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최순실 동지와 박근혜의 정신 수준이 아직도 질풍노도의 사춘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최순실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안종범은 최순실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최순실 동지를 모른다고 발뺌했다가 정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켜버린 조윤선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서 최순실 동지와 대질 신문을 하게 되면 안종범은 적반하장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프라다 신발로 최순실 동지의 뺨을 후려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검찰이 모든 범죄 행위의 주모자를 안종범이라고 생각하고 최순실 동지를 용서해 줄 것 아니겠는가. 만약 거절할 시에는 최순실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험난한 외교 바다에 떠있는 식물정부라는 제목의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 전문 기자의 칼럼입니다.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어났던 상식과 잘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턱없이 강경한 대일 자세를 고수하다가 하루아침에 대일 유화책으로 선회하더니 결국 국민 정서를 완전히 배반하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가져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우다가 뜬금없이 통일 대박을 외치고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말로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天安門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고 곧이어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공고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오락가락 외교를 선보였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지인들로부터 지금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이 모든 사안에 최순실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최순실은 지금 그동안 명쾌히 설명되지 않은 모든 의문의 배후인 것처럼 인식된다. 개성공단 피해 수혜, 사드 배치, 국방부 무기 도입 등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가장 큰 국가적 피해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은 존중을 받기 힘든 상태가 됐다. 기독교와 무속이 뒤섞인 정체불명의 주술적 종교가 최고 통치자의 눈을 가리고 정치권의 어두운 세력과 결탁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닥치는 대로 욕망을 채운 전근대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신정체제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 나라는 없다. 한국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지도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외교 상대국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과의 외교를 의심할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외교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외교적 환경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선언하면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고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는 아베 신조 총리는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다. 미국은 다음 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정책의 틀을 만들어 나갈 내년 1년은 동북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다.
한국도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한국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식물 정부와 함께 맞아야 한다. 운명이라면 지나치게 가혹한 운명이다. 네, 현 정부를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만 전담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책임한 언사였네요. 네, 하야만이 답입니다. 1부 마치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